안녕하세요. 어, 최근에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바빠서, 핑계이긴 한데요. 예, 바빠서, 과제가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기한을 주셨는데, 기한은 넘긴 상태라서요. 점수는 일단 상관없이, 그래도 교수님이 열심히 수업 준비하시고, 그 프레지 만들어서 올려주셨는데 해서 올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 기한은 넘었지만 그래도 점수랑 상관없이 일단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하시는 거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고 강의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만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예, 어, 늦더라도 가급적이면 예, 그 최대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왁스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란 경소과가 경화하면 레진을 전입할 목적으로 음영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함과 하함을 분리해서 함 속에 나비치상의 왁스 및 기초상을 제거하는 과정을 왁스 제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왁스를 연화시키기 위해서 60도에서 70도의 온수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두는 것이 왁스를 녹이지 않고 연화시킬 수 있어서 이상적인 방법으로 추천되고요. 어, 너무 뜨거운 물 속에 넣게 되면 왁스가 액상으로 녹을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성기로부터 함을 꺼내서 클램프로부터 함을 분리하고 함의 전방과 후방에 이제 각각 있는 홈에다 끓이나 이제 석고 조각도 같은 것을 넣어서 이제 가볍게 들어 올려 상함과 하함을 분리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모형상의 언더컷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힘을 주면 모형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어, 전방과 후방 살짝 힘을 주면서 그 언더컷이 있는지 느낌으로 파악을 이제 하면서 천천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네. 그리고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상 무게의 약 1.2배 정도가 동일 최적이 되므로 여기에 여유 분량을 약간 추가해서 상악은 약 30cc 그리고 하악은 약 25cc 정도를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음영속이나 인공치아 및 모형에 묻어있는 왁스를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서 제거를 하고요. 어, 치아 표면에 이제 치조면에 남아있는 얇은 왁스의 피막은
치아와 의치상 재료의 결합을 방해하고 의치상의 치아 탈락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깨끗하게 인공치 주변, 특히 인공치 주변을 깨끗하게 씻어서 제거를 하도록 합니다. 인공치아는 이제 상암의 경석고 음영 속에 식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탈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치은 형성 시 인공치아 표면에 왁스가 묻어 있었거나 인공치아의 치관이 너무 짧게 노출된 채로 매몰되었기 때문이고요. 탈락된 치아에 묻은 왁스를 끓는 물로 깨끗이 씻어낸 후에 제자리에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왁스 제거가 끝나면 예리한 석고 부위는 레진을 전입할 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각도로 반드시 날카로운 부분은 삭제해서 석고 매몰제 조각이 레진 내부로 혼입되지 않도록 잘 다듬어 줍니다. 음영 내부에서 왁스가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하고 의치상 후연 폐쇄와 릴리프 처리를 시행한 후에 분리제를 도포할 준비를 합니다. 릴리프 처리를 시행하는 곳은 절치우드, 정중구개봉합선 부위, 이공 부위, 골륜기가 있는 부위 등인데 주석박이나 알루미늄 박 등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붙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치상 후연 폐쇄를 하게 되는데요. 상하의치 후연 부위의 음압 유지를 위해 폐쇄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 영구계와 경구계의 경계부를 따라 연조직상에 생리적인 허용한도 이내에서 압박을 가해 폐쇄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상체득 시에 의치상 후연 부위에 있는 연조직상에 압박을 가하도록 특수재료를 쌓아두거나 모형상에서 폐쇄구를 파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포스트 댐밍이라고 부르며 형성되는 폐쇄 형태를 포스트 댐이라 합니다. 후연 폐쇄를 하는 목적은 첫째, 상하의치 음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음압을 향상시켜서 의치의 유지력을 증진시키고요. 두 번째, 레진의 중압 수축이나 금속상의 주조 수축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진 의치상에서는 중압 시 수축 변형으로 그 부위가 짧아지거나 점막에서 뜨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필요합니다. 의치상을 다듬질할 때 후연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의치상 후연 부위의 연마면을 삭제하여 구개면과 동일한 평면이 되게 함으로써 이물감을 줄여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수행선법 1이고요. 나비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비 형태와 비슷하게 형성하는데 국의 양축 국외선 부위에서는 넓고 국외골의 후비국에 대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부위는 좁게 해줍니다. 모형상에 표시된 후방 진동선을 후연 위치로 하고 전방 진동선까지 넓은 면을 폭으로 폐쇄구를 형성하는데 정중 국외 부위에서는 높이 3mm, 깊이 1mm의 굴을 형성하고 양측에서는 폭이 6mm, 깊이 2mm의 굴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최후연 위치에서의 깊이이며 전방으로 향할수록 깊이를 점점 얇게 하여 모형이 국외면과 일치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행선법 2이고요. 작업 모형상에서 의치 후연 위치로부터 2에서 3mm 전방에 깊이 1에서 1.5mm, 폭 1.5mm의 V형 굴을 노치 조각도와 같은 예리한 기구로 형성해 줍니다. 폐쇄구는 양측 치조정을 넘어 측방으로 3mm 정도 더 연장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이와 폭을 소멸시켜 줍니다. 완성된 의치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끝이 예리한 한 개의 융선이 돌출하게 되어 구강 내 조직을 압박하게 되는데 좁고 깊은 비디 형태로 되어 있어 용이하게 압접되어 효과가 좋고 면이 좁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압박이 적어 동통의 조절이 용이합니다. 일반적인 후연 폐쇄에 대한 기본 설계 원칙은 국외 경사가 심하면 좁은 형태의 비드를 형성하고 경사가 완만하면 넓은 형태의 비드를 형성합니다. 이걸 클래스 1, 2, 3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클래스 1은 경사가 완만한 형태의 영구계이며 전방 진동선과 후방 진동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넓기 때문에 넓은 형태의 비드를 형성할 수 있어서 유지력을 높일 수 있고 총위치 예후가 좋은 형태입니다. 클래스 3는 경사도가 가장 심한 형태의 영구계이며 구계면의 형태가 V자형에 가까운 환자에게 해당되고요. 전방 진동선과 후방 진동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에 좁은 형태의 비드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래스 2는 클래스 1과 3의 중간 형태로 비드의 폭도 중간 정도로 형성해 줍니다.
다음은 레진 분리제의 도포입니다. 중합되기 전에 레진 혼합물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레진액이 석고 내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고 음영과 모형 표면에 방수 처리가 되도록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분리제 중에 레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분리제는 주석박이지만 주석박은 모형에 압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석박이 서로 겹쳐서 주름이 생기므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석고 음영의 다공성 표면을 밀폐하는 데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주석박 대용물로서 액체로 된 레진 분리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레진 분리제는 알지네이트 컴파운드용이며 건조되면 물의 불용성인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레진액이 석고 음영 속으로 스며들면 중합 후 레진 의치상은 석고 음영과 결합 접착되어 의치에서 모형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분리되어도 의치상의 표면이 부스럼처럼 거칠어집니다. 따라서 의치의 조직면에 부착된 석고 모형제를 제거할 때 의치상의 조직면이 손상되어 적합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메모를 할 때의 모습인데요. 메모를 하기 전에 플라스크의 상함과 하함, 디스크와 리드에 바세린을 도포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타를 묽게 혼합하여 올려놓고요. 초과되는 플라스타를 걷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플라스타를 다듬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암과 하암이 메탈 투 메탈로 컨택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치아 절단면과 교환면이 상암을 위에 올렸을 때 상암의 그 상부와 6mm 정도의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물로 상암과 연결했을 때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깨끗하게 물로 결합 부위에 있는 플라스터를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쉽게 나오는데요. 직접 해보면은 뭐든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형 잘 보시면은 그 지금 모형 쪽에 언더컷뿐만 아니고 각이 수직에 가까운 각이 있으면 그것도 마찰력에 의해서 언더컷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수직에 가까운 면은 안 생기도록 다듬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상암을 연결했고요. 제 경우에는 이때 좀 이 자리를 좀 잘 못 잡아서 상암이 6mm가 채 안 나오게끔 매몰이 됐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레진 전입을 할 때 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지금 경석고로 의치상 인공치 주변을 경석고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메모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2차 메몰도 그냥 일반 플라스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암과 하암 다르게 실습을 했는데 하암은 퍼티 인공치의 절반은 퍼티로 하고 그리고 경석고로 보시는 것처럼 같이 실습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 표면이 약간 매끄럽지 않은데요. 그 플라스타와의 기계적인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인위적으로 표면을 더 매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더 기계적인 결합력을 높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공간을 플라스타로 채워주고요. 구석구석 플라스타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가볍게 플라스크를 두드려 줍니다. 그리고 플라스크의 그 리드에 난 구멍으로 잉여의 그 여분의 플라스타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닫아주고요. 이는 이제 플라스크 안에 빈 공간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클램프를 조여서 플라스크를 단단히 고정시켜 줍니다. 제 경우는 이 클램프가 부러져 있는 걸 부러져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고 결합을 해서 클램프가 밑에 부분이 끊어진 상태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완전히 경화된 뒤에 클램프를 다시 푸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스팀으로 열을 가해서 전면과 후면에 스파츌라로 홈에다 끼워서 조금 열면서 느낌을 보고 있는데, 앞면과 뒷면을 같이 지금 한 번에 열지 않고 조금씩 처음 먼저 열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은 왁스를 석고가 석고를 다듬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아있는 왁스를 스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리한 석고 부위도 정리하고, 조금 남아있던 잔여 왁스도 지금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상으로 왁스 분리 및 위치상 후연 펫의 9주차 선행학습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